간 큰 중학생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수정 교수님만 나오면 이렇게 10대 범죄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죠? 맞습니다. 경기 군포시에서 간 큰 중학생 3명이 외제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 안에 스마트키가 들어있는 차를 노렸는데요.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군포시의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외제 오토바이 그리고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나니까 차량을 길에 버려두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애들이 겁도 없어요, 정말. 이 외제차, 이거 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응? 근데 더 겁도 없는 거는 차만 훔친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차량 훔쳐서 달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예. 오전 10시쯤인데 또 낮에 오후 12시쯤에는 이 신용카드를 주었답니다. 다니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후 12시쯤에 백화점을 방문해서 명품을 비롯해서 한 4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죠.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신용카드 명품을 샀다. 400만 원어치. 자, 근데 이게 저희가 당장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뭐 비슷한 거 소개해드리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네. 촉법 소년이라서 풀어주면 또 훔치고 풀어주면 또 맞아요, 훔치고 맞아요. 이거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 은평구 등에서 이 촉법 소년 일당 5명이 4대의 차를 훔쳐서 달아났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4대의 차를 훔쳤었는데요. 당시 경찰이 붙잡았었는데 촉법 소년이라서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풀어줬었고 풀어주니까 또 훔치고 풀어주니까 또 훔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들이 뭐 이러면은 얘네들이 머리에 피 마르면 사람 죽어요 뭐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말도 이제 못 하겠고.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한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이 촉법 소년 연령 이하의 우리 교수님은 약간 좀 부정적이셨고요.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굳이 통계를 따져보면 10대 범죄가 계속 줄고는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10대 범죄가 성인 범죄보다도 더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 녀석들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짓을 성인도 안 할 범죄를 어린 녀석들이 근데 이제 잘 보셔야지 되는 게 어린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잡힐 게 뻔한데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일단 한번 타보자. 이런 이제 우발적인 동기가 소년 범죄에는 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한 20년 전에는 자전거 절도범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많아진 게 뭐냐면 오토바이 절도범이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차량에 이제 그 차량을 절도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비행이라는 게 심각화된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우발적으로 탈 것에 굉장히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이 친구들이 발생을 시킨 차량이니까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손해액은 더 커졌다고 해가지고 자전거 절도범보다 차량을 훔치는 것은 손해액이 더 커졌으니까 더 처벌을 응보수의적으로 엄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소년에게는 적용하면 안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비행을 왜 저지르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년 사법제도와 교육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이런 종류의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교과 교육 이외에 지금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형벌로서 규율하게 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뭐 상당히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형벌을 주지 말라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런 예방 교육을 하느냐 그러지도 못하니까 계속 이 공백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이나 교육이 부재한 이런 위치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비행을 저지른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예. 일단 손 변호사님 이 녀석도 어떻게 잡았답니까? 일단 도난 신고가 들어왔고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근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해서 역추적해서 잡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사하는 동안에 일행 중에 한 명은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수 동기를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설득을 해서 이제 일행 중에 한 명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떤 상태랍니까, 송 기자?
네, 일단 촉법 소년들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그렇죠. 소년범위 상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중학교에 모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소년범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양 변호사님 그러면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촉법 소년이 아니라 14살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 소년이죠. 미성년자는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이 적용하지만 여전히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결정을 해서 보호 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혹시 이제 형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형법의 처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처벌은 소년법에 정해준 좀 다소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훔친 차량 피해 금액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손 변호사님? 네. 우선 형사적으로는 14세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그 연령이 기준이죠. 근데 민사는 연령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즉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그런 성년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성년이면 민사 책임지고 미성년이면 책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상황이 뭔지 알면 민사적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돈을 다 메꿔놔야 되는데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뭐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졌고요. 예.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구매한 그런 금액도 전액 환불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대체로 부모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그동안은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전체를 다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부모가 나도 모르겠다. 왜 나한테 아이고. 그러냐. 직접 우리 아이한테 해라.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점점 느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이제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데 비해서 그래도 가족 여러분들은 이게 좀 그래도 애들 좀 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중학생이 쏘면 총알이 바발되는 것도 아닌데 범죄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 소년 범죄나 이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세간의 어떤 시각이 이젠 예전처럼 그래도 애들이니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뭐 세간의 시각으로 뭐 비난 여론이 높다 하여 법을 마구 개정하는 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 사실은 그런 것까지 염려하면서 지금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소년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라는 건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촉법소년의 연령, 형사처분 가능 연령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나이 1살, 2살에 맞춰가지고서는 사실은 대안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1살 낮추면 그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1살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뭐 점점 낮추면 그럼 뭐가 나아지느냐. 전부 소년으로서 이제 처분을 받은 일종의 전과자가 되겠죠. 그럼 스스로에 대한 또 낙인의 효과 나 어차피 사고 쳤는데 하면서 점점 심각화되는 이런 문제들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소년사법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소년보호처분하고 형사처분을 나눠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예 다른 법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법원에서 뭐 영미권 국가처럼 통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도 내리고 형사처분도 내리고 그것을 결국은 판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촉법소년이라고 예외가 되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는 해도 그만이야. 이런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일단은 판사가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결과들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년사법제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